우주 콜라주의 얄팍한 희곡지식 야지. 뿌이. 네, 우주 콜라주의 얄팍한 희곡지식 야리지 그 두 번째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주 콜라주의 연기자 38세 김영환. 저는 연출 41세 유용석. 저도 연출 25세 유재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첫 녹음으로 얄팍한 희곡지식, 절대로 깊지 않은 지식, 찢어진 지식. 잠깐 얘기했을 때 찢어진 지식. 괜찮았나요? 찢어진 지식? 네. 딱 얘기했을 때 언뜻 지적으로 보일 수 있듯, 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그런 지식을 표방하면서 첫 녹음을 무사히 마쳤고, 얼마 전에 제 1화 로미오와 줄리엣이 업로드가 되었죠. 다행스럽네요. 네, 다행히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네. 다들 모니터 해보셨나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제 말이 굉장히 빠르게 들려서 지금 천천히 해보려고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거 하셔도 별로였던 것 같아? 어쨌든 저희가 좀 약간 마음이 좀 착잡한데, 네, 왜냐면은 오늘은 좀 무거운 기분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저희가 그 방송 말미에 분명히 저희가 무슨 드리겠다고, 예? 댓글 이벤트. 저희가 저희의 친필 사인과 우주 콜라주 지근이 찍힌 로미오와 줄리엣 단행본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뻥이 아니었는데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댓글이 많이 안 달렸습니다. 네, 많이 안 솔직히 달린 게 말씀드리자면 아니고 댓글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냥 아예 제가 10번째 댓글러에게 선물 드립니다라고 쓴 거밖에 없어요. 하나 있는 거죠? 아, 저 그거 봤어요. 제가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봤거든요. 누가 내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어? 누가 내 댓글에? 저예요. 그래요? 저예요. 정말 오히려 매크로라도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그래도 뭐 10번째 댓글이 나올 때까지 뭐 이 방송을 멈추지 않을 거니까. 계속 끊없이 정진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댓글 달기 귀찮으시다면 9번째 댓글까지 작업을 뭐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쓱 댓글 다시고 책 받아가시면 뭐 거기가 무슨 저희가 독약 발라서 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네. 문득 생각해보니까 문제는 어떤 댓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선물이 인격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선물이 문제인가? 네. 저희가 사인을 했다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의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네.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인생이었다.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상처받으신 분들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유형 무형으로 분명히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사과와 함께 저희 2화 힘차게 사과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봤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도 멋진 게스트 두 분 모셨거든요. 지난주에는 초특급 게스트. 조특급 게스트. 초특급 게스트. 이번에는 게스트. 네. 광고 후에 네. 그냥 게스트 분들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예, 저희는 여전히 광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 스스로 광고를 합니다. 자기 주변의 숨은 맛집이나 숨은 의인 혹은 자기 자신을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오래 봤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박달시장에 있는 미니네 초밥을 광고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도봉구 방학동에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도깨비시장. 도깨비시장에는 거북 지물포, 거북 인테리어, 거북 지물포 혹은 거북 인테리어가 있는데 그 가게를 누가 하시냐?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고 계십니다. 약 40년째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도깨비시장의 터줏대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방문하셔서 혹시 도배나 장판, 싱크대, 인테리어가 필요하신 분들 거북지물포 방문하셔서 막내 사이 소개로 왔습니다 하면 잘 해주시겠죠? 네, 많이 이용해주세요. 잠깐만요. 지난주에 초밥집은 매상 올랐대요, 그래서? 휴가 갔습니다. 네, 광고 들으셨죠? 사랑받는 막내 사위. 네, 우주콜라주 여기자 38세 김영환의 광고. 거북지물포. 네. 장인어른께서 행복해 하실 거예요. 네, 들으시면 걱정하실 거예요. 얘가 이게 뭐지? 뭐 이런 걸 왜 하고 있을까? 네. 어쨌든 많이 찾아주시고요. 도봉구 방학동. 네. 찾아주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게스트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남성 게스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분의 외모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그려보세요. 넓게 넓게. 그게 얼굴이에요. 그 얼굴에 털이 수북하게 나 있어요. 그 털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야, 나 이미지 큰일 났다, 이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나진 않아요. 이상입니다. 신용빈 배우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신용빈입니다. 네, 제 소개 마음에 드셨죠?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저를 그대로 표현하셨네요. 그리기 쉬운 배우예요. 그리기 쉬운 배우. 좋습니다. 간단하네요. 예, 다음 게스트는요. 역시 보이는 라디오처럼 얼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반대 이미지를 상상해드릴게요. 이분도 엄청납니다. 갸름하고 그런 얼굴형에 차락차락 긴 머리에 정말 완벽에 가까운 미인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좋다. 상상했어요? 네. 상상했어? 다들? 네. 상상했어? 네. 상상했어? 거기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완벽한 얼굴에 조금 못 미치는 그렇지! 김유림 배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림입니다. 아쉽네요. 완벽이란 건 뭐, 아쉽다. 완벽이 좋은 건 아니니까. 아, 맞아요. 그냥 저는. 완벽을 목표로 하고 나날이 그렇죠. 발전해요. 사람이 완벽하면 어떻게 뭐 살 맛이 나겠어요. 그게 매력이죠. 그게 제 매력입니다. 네, 사실은 뭐두 분이- 분을 모신 이유는 사실 두 분을 묶어서 모시기가 편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같이 공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연 네, 얘기 좀 그렇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아, 지금 현재 그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공연이 끝났을 거예요. 아쉬워. 네, 그래도 뭐 그게요. 재밌는데. 생방송인 것처럼 한양 레파토리 대학로의 한양 레파토리 시어터에서 미남이신가요? 라는 연극 공연을 우리 김유림 배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공연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방송 나갈 때쯤이면 끝났을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아, 뭐 네, 말씀 아주 있으시면 깔끔하네요. 두 분의 데뷔작이라고요. 아, 그쵸, 맞아요. 그쵸. 저희가, 맞다. 예, 데뷔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대학로 데뷔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저도 데뷔 때가 생각나네요. 네, 제가 한 14년 전에 아이고. 네, 뭐였죠, 그게? 저는 해피엔드라고 거기서 술주정뱅이로 네, 저 봤던 것 같아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저도 한양 레퍼토리 시어터였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뭐 14년이 지난 지금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볼 희곡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와. 엄청난 대작이죠. 띵작이요, 띵작. 띵작. 네, 바로 띵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 작품을 선택했느냐? 음. 유재구 연출? 네. 저희가 1화 때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했듯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근데 막상 자세히는 이 인물의 일생에 대해서 그렇지. 자세히 모르는 그런 그렇죠. 희곡으로 저희가 오이디푸스 왕을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희곡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오이디푸스라는 명칭 혹은 인물에 대해서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결국 이 오이디푸스를 둘러싼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전공하는 학생들도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작 이 작품이 뭔지 잘 모른다라는 친구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쵸.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작품을 가장 훌륭하게 쓰인 비극이다. 그런가요? 줄거리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간략하게 줄거리를 정리하는 건 상당히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탭에 왕이 있는데 이 왕 이름이 오이디푸스입니다. 테베는 도시 이름이죠, 그죠? 네. 이 왕은 어떻게 왕이 됐느냐? 원래는 테베 사람이 아니에요. 포리토스의 왕자입니다. 근데 이 왕자가 어느 날 아폴론, 대본에는 포이보스라고 나옵니다. 포이보스는 아폴론의 별명이에요. 포이보스가 이 오이디푸스한테 야,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일 거고 호호. 네 어머니랑 살을 섞을 거야. 성적 관계를 맺을 거야 라는 얘기를 저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곳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할 테니까. 그래서 길을 떠나버려요. 네.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버려요. 아, 네. 포이보스가 사실 신이니까 네. 그런 신탁을 받았으니까 그 영향이 엄청난 거죠. 그쵸. 떠나던 길에, 방황하던 길에 오이디푸스는 뭐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삼거리에서 어떤 노인과 마주치고요. 네. 그 노인과 신랑의 끝에 그 노인을 죽여버립니다. 어허.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다가 네. 그 유명한 스핑크스를 만나게 되죠. 스핑크스. 그리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음흠. 그 스핑크스의 지배하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테베 시민들을 구출하고 테베의 왕이 된 겁니다. 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가 왕이 된 지 몇 년 후에 시작되는 거죠. 다시 테베에 역병이 돌기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이디푸스한테 찾아가. 오이디푸스는 자기를 구원한 사람이니까. 제발 이 역병의 원인이 뭔지 알려주시오. 우리를 살려주시오. 라고 하는데 왕이니까. 이 역병의 원인은
뭐였냐면 오이디푸스 전의 왕 라이오스라는 왕이 계셨는데 이 왕을 처참하게 살해한 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역시 신의 말이었거든요. 내가 그놈을 잡으면 완전히 이 땅에서 추방시켜버리고 그놈을 숨겨주거나 그놈에게 요만큼의 먼지만큼의 호의라도 베푸는 놈도 그놈이랑 똑같은 놈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내가 그렇지 않게 하나 한번 봐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네. 그게 자기인 거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곧 나오게 되는데 자기인 줄 모르고 한 얘기죠. 사실 그 당시에 추방이라고 하면 사형만큼의 그쵸. 형벌이에요. 그리스 시대의 그 추방이라고 하는 건. 그때 이제 테레시아스라는 예언자가 나와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네가 다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자는 알고 있던 거죠. 앞을 보니까.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근데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사람도 좀 답답해. 근데 어쨌든 그 순간에 왕비가 나와요. 이오카스테. 네. 이오카스테는 누구냐면 선왕인 라이오스의 부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이디푸스랑 재혼을 한 거예요. 즉 오이디푸스의 나중에 밝혀지지만 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은 얘기를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이디푸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기가 때려 죽인 사람이랑 그 일치하거든. 정황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찰나에 코린토스에서 사신이 와요. 그러면서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코린토스의 지금 왕이 죽었다는 거야. 네. 오이디푸스, 오, 그럼 나는 그 신탁에서 하나는 해결이 됐네? 그렇지.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아, 근데 아직 남아있는 왕비,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니까 그 사신이 갑자기, 왜 그 사람을 두려워해? 그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요.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도 신탁을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너희들의 아들이 라이오스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신탁을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갖다 버려요. 네. 버리라고 해. 죽이라고 해.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죽이라고 죽이라고 한 해. 거지. 근데 그 죽이라는 명을 받은 하인이 아기가 너무 불쌍하니까 안 돼. 살려줬지. 얘를 코린토스에 갖다 준 거예요. 안 죽이고 근데 그 사람이 그대로 성장을 해서 왕에게 입양을 돼서 왕자가 된 게 오이디푸스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오카스테는 내가 내 아들과 결혼을 했구나 내 아들의 아이를 낳아. 아이고. 하면서 세상에. 궁 안으로 들어가서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가 가슴에 꼽고 있던 브로치를 뽑아서 자신의 자신의 눈을 눈을 사정없이 찌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추방당합니다. 이것이 오이디푸스 왕의 줄거리인데요. 간략하게 하기도 굉장히 힘드네요. 훌륭한 설명이었어요. 좋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쵸. 네, 그래 비극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잠깐 너무 슬퍼. 근데 이 오이디푸스 왕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오이디푸스가 신이 내려버린 운명을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백방 노력했거든.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놀아났거든요. 그쵸.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몇몇 장면들을 뽑아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 지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뜻 안에서 인간이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뭔가? 네. 그럼 잠시 광고 듣고요. 잠깐 분위기 좀 전환하고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네. 좋습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이번엔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그 충정로 쪽에 중림동에 그 중국집을 하나 광고를 했는데, 찐하오. 네, 오늘은 고깃집을 하나, 중림동에, 네, 고깃집을 하나 광고해보려고 합니다. 두툼이라는 집인데요. 아, 저랑 간 적 있으시죠, 그죠? 예, 그쵸. 이제 그 삼겹살, 목살, 그리고 소, 네, 이렇게 파는데, 돼지고기는 삼겹살, 목살인데. 소는 소야. 소!
소가 나오나요? 우리가 돼지고기밖에 안 먹어봐서 그래요. 근데 거기가 이제 숙성을 해서 그게 포인트죠. 예, 돼지고기를 드라이 에이징 해가지고 드라이 에이징. 예, 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칠맛이 나요. 예, 혹시 거기 이제 와보시면은 이제 이 근처 가실 일이 있으시면 거기도 한번 또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생각나는데 유재구 연출과 제가 같이 갔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 배우를 꿈꾸던 학생. 네, 아르바이트생. 신기하네요. 그래서 기억에 남네요. 네, 그런 인연이 또 있었습니다. 예뻤으니까 기억에 남겠지. 남자였습니다. 어쨌든 중림동 두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보고 싶네요. 예, 광고 들으셨죠? 드라이 에이징한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는 두툼. 그리고 소도 팔고요. 삼겹살, 목살, 소. 굉장히 짠한 광고였어. 너 책끝 이런 걸 외쳐본 적이 없듯이. 제가 유재구 연출한테 소고기 좀 한번 사야겠어요. 진짜 사주세요. 아무튼 뭐 나중에 한번 다 같이 가서 삼겹살, 목살 먹어보고 소는 구경해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이디푸스 왕을 읽어봐야 할 텐데 첫 번째 장면은 아까 줄거리에서 말씀드린 장면 중에 오이디푸스가 이제 역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네. 그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찾아내서 어마어마한 처벌을 내리겠다. 즉 추방이죠. 네. 추방을 내리겠다라는 호언장담을 했을 때 테레시아스가 와서 그걸 말리거든요. 예언자. 테레시아스가 예언자입니다. 그의 말을 들을 걸. 예. 근데 오이디푸스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봐도 테레시아스가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그 둘이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거든요. 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같이 들어볼 텐데요. 오이디푸스 왕에는 우리 큰 원과 같은 얼굴의 신용빈 배우님, 그리고 테레시아스에는 우리 유재구 연출님. 참고로 테레시아스의 컨셉을 약간 좀 비염의 예언자. 비염의 연주. 현대인의 질병이라는 비염. 비염의 예언자. 과연 그리스 시대에도 비염은 존재했는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런 어떤 있었겠죠? 과학적 네. 궁금증과 함께 비염의 예언자 테레시아스 유재구 연출, 그 다음에 큰 원의 얼굴 신용빈 배우의 오이디푸스 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거든. 제발 부탁이요. 돌아서지 마시오. 우리 모두 탄원자로서 무릎 꿇고 빌고 있으이다. 그대들은 다들 모르고 있으니까요. 나는 결코 내 불행을 그대의 불행이란 말을 안으려고 그렇게 부르고 드러내지 않을 거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겠다니. 그대는 우리를 배반하고 이 도시를 파괴할 작정이시오? 나는 나 자신도 그대도 괴롭히고 싶지 않소. 왜 그런 것들을 물으시며 헛수고하시오? 그대는 내게서 듣지 못하실 것이오. 이 천하의 몹쓸 악당 같으니라고. 돌이라도 그대에게 화를 낼 수밖에. 그래, 끝내 말하지 못하겠단 말이오? 이렇게 막무가내로 끝까지 고집을 부릴 작정이오? 그대는 내 성질을 나무라면서 그대와 동거하고 있는 그대의 것은 못 보시는군요. 그대가 나를 꾸짖다니. 그대가 지금 이 도시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내가 침묵으로 덮는다 해도 올 것은 제발로 와요. 기왕 올 것이라면 내게도 말해주어야 할 것 아니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화가 나신다면 실컷 화를 내십시오. 화내고 말고. 그리고 기왕 화가 났으니 남김없이 내 생각을 말하겠소. 알아두시오. 그대는 내가 보기에 그대 손으로 죽이지만 않았을 뿐 이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함께 실행했소. 그대가 장님만 아니라면 나는 그대 혼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을 것이오. 진정이시오? 그렇다면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는 자신이 내린 명령에 따라 오늘부터는 여기 이 사람들과 내게 한마디 말도 걸지 마시오. 그대가 이 나라를 오염시킨 범인이기 때문이요. 그따위 말을 하다니 어쩌면 저토록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그러고도 어떻게 그 벌을 면하리라 생각하시오. 벌써 면했소이다. 내 진리 안에 내 힘이 있기 때문이요. 굉장한 폭풍 연기였습니다. 이야. 비염의 예언자. 정말 비염의 예언자. 이방 같았어요. 너무 이방. 웃겼어요. 아니 보통 막 이를 갈면서 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재구 연출은 코를 막으면서 읽는 그런 비염의 예언자. 재밌네요. 너무 굉장한 연기였습니다. 연기가 늘었어요. 지난 회보다. 늘었어요? 연기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어땠나요? 신용빈 배우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오이디푸스. 신용 배우 멋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 유재구 연출님께서 이제
잘 안 도와주셨네요. 아, 연기에 비염이 라디오 녹아. 드라마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죠. 아, 나쁘지 않았어요. 뭐. 비염의 예언자의 기세에 눌렸어. 네, 조금 약간 발렸다고 하죠. 아, 말렸네요. 코에 눌려서 코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자기 얘기인데 조금 덜 얘기하지 아니면 그냥 하지 말지. 투직을 해가지고 어차피 자기가 곤란해질 건데 예. 안타깝죠. 말씀해드린 대로 사실 이 직전이 오이디푸스가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는 거거든요. 네. 라이오스의 살인범한테. 음. 예. 그래서 테레시아스가 이렇게 너 그러지 마. 결국 네가 다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당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쵸. 우리가 사실 오이디푸스의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좀 중한 상황인 거고 작게라도 우리는 사실 우리가 내뱉은 말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좀 낭패를 볼 때가 많죠.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렇죠. 뭐 남자들 특히 남자들뿐이 아니라 뭐 우리가 항상 금연 금주 그쵸. 그거 막 다 선포하잖아요. 네, 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맞아요. 금연 할 거야. 하다가 다 하고 있고. 얼마 있다가 다시 한번 먹는 사진 또 올리고 맞아. 담배 올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뭐 또 한다며 그랬다가 뭐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 숨 짓고 뭐 자기 그런 합리화. 건데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많죠.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도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오늘 이제 팀원들에게, 어제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래갖고, 진짜 술 더 이상 안 먹는다. 안 먹어 했는데, 점점 깨다 보니까, 이제 또 땡기네요. 녹음 끝나고 그 밑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할 건데. 네네, 해장으로 한번 부셔야죠, 또. 대학로에서 신영민 배우의 가방을 발견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큰일 났네. 이럴 때 댓글을 다셔야 되는 겁니다. 댓글 이벤트. 댓글 달았다가 가방 찾아주려고 댓글 달았다가 단행본도 얻어가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얘기의 맥락에 따르면 댓글을 다신 분이 그 댓글이 부메랑처럼 자신에 돌아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댓글을 달았더니 가방을 훔쳐간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결국에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소한 것도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어졌어. 내가 이거 진짜 이거 가져간 사람 죽여버릴 거야. 근데 막 내 가방에 주머니나 막 이런 데 이상한 데 있다.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 내 가방에서 나와봐. 얼마나 민망. 난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화를 잘 내잖아요. 버럭버럭 내는데 내 가방에서 한 2번 나왔어. 내가 민망해. 예전에 막 열쇠 잃어버려가지고 애들 학교 다닐 때 제가 조교를 했었는데 열쇠 없었잖아. 막 아침부터 막 책 읽는 사람들 단통을 막 돌리고 니네 이따위로 가려면 다 끌 거야 막 그랬는데 서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은 지난 일이지만 그때 애들한테 누가 갖고 왔어 이렇게 그렇지, 모른 척 해야 돼. 찾은 척 해야 돼, 찾은 척. 하시네. 야 찾았다. 아니 근데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뭐 그랬다 치는데 테레시아스는 어떻게 생각했어? 답답할 것 같아. 테레시아스 같은 사람 차라리 처음부터 야 너가 범인이야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야 그러지 마. 왜? 그러지 마, 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게다가 말을 말든가. 게다가 비염이니까 더 답답해. 코가 제일 답답해. 아유, 세상에. 막 풀어버려, 막. 할래다가 말고. 실제로는 없는 설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묻다 마지막에 그게 너야, 임마 해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린 진짜 이런 사람 진짜 좀 싫어요. 더 나쁜 놈이야. 난 본론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좋아. 그쵸, 용건만 제가 갔더니. 가장 무서워하는 카톡이 영화나. 그냥, 맞아. 그냥 맞아. 부르는 거. 저는 그런 적 없죠. 예. 다행이네요. 통화 가능해? 뭐 이런 거. 그냥 맞아, 본론을 너무 딱 하면 되는데 궁금해. 이렇게 뜨고 이러면은 너무 불안해서 막 그런 사람이 싫어. 뭐 이런 거. 용빈아. 예? 아니다. 맞아, 이거 맞아. 이러면 나 혼자 온갖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친다고. 내가 뭐 잘못했지? 저는 막 이러면서. 추궁해서 끝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그게 이런 제발 경우 아니에요. 말해주세요, 막 네. 이래요. 네, 딱 그 상황. 그게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권을 자기한테 끌어오려는 어떤 속셈인 건지 아니면 이제 얘기하기가 정말 미안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버린 건지. 비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격인가? 비염 때문에. 근데 또 같이 자기 체면은 이제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같이 화내면서. 근데 유재구 연출은 이제 그 테레시아스 읽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읽으면서는 이 사람이 뭐 느껴지는 마음이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큰일이니까 이거는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니까 이제 정말
그만해라 까지만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오이디푸스가 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이건 알면 안 되는 건데 아예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오이디푸스는 어떤 일종의 강박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아까 자기 말에 자기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그렇게까지 확신 있게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긍심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네. 스스로 기준이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 그렇죠. 완벽주의자. 맞아. 내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저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미스였던 거죠. 근데 단 하나 나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저주인가 그냥 추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 글을 이 오이디푸스 왕 전문을 읽어보실 기회가 된다면 바로 이 앞장면이거든요. 꽤 긴 독백으로 저주를 내리는데 아주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긴 저주가 결국엔 오이디푸스한테 간다라는 것. 자기 자신한테. 저주의 시작은 오이디푸스의 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단행본을 읽고 싶으시다면 숨없이 댓글을 다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댓글 다시면 읽을 수 댓글 있습니다. 많이 달아주세요. 이 정도면 달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진짜로 너도 달어. 전 처음 달래요. 시작하는 전 거기 달래요. 때문에. 새 거를 사서 드린다니까요. 진짜요? 사인이 좀 거시기 하면 작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자존심에 안 할 수는 없고 네, 많이 도장도 부탁드릴게요. 소리타게 찍을게요. 네, 그러면 잠깐 광고 듣고요.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네, 배우 신용빈입니다. 저는 맛집 이런 안 할래요. 왜냐면 입이 저렴해서 제가 가는 곳이 저한테는 다 맛집이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아주 저를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배우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저는 밥만 주면은 개처럼 달려가서 열심히 합니다. 연기 못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고요. 물론 정말? 잘한다는 얘기는요? 또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은 간다는 거죠. 네,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자신 있는 배우 신용빈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연출자, 감독님, 누구나 다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 신용빈입니다. 예, 광고 들으셨습니다. 신용빈 배우님의 광고인데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깝네. 왜죠? 왜냐면은 나 왠지 아니, 알 것 같아. 밥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광고를 하면 안 돼. 이거는 배우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거야. 아주 저놈이 아주 망가뜨리기로 작정을 했구만, 생태계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제작자들이 터무니없는 개런티로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시켜만 합니다. 주면 뭐든지 한다 그러니까 지들이 진짜 왕인 줄 알고 다 시키려고 그러잖아. 근데 신현 배우의 마음도 그런 건 아니었고 열심히 하고 싶다는. 팩이죠, 그냥. 간절한 열정.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찌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정말 밥만 주고 부려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실. 네, 한번 이제 해보자. 밥만 주고 한번. 근데 우리는 지금 밥도 안 주고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는 헛개수를. 네. 예, 이제 두 번째 장면인데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첫 번째 장면에 이어서 테레시아스가 네가 범인이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이디푸스가 이게 내 처남이 크레온이에요. 여러분 크레온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고네. 개처 크레용. 진짜 죄송합니다. 쉽지 않다. 안 되겠다, 이거. 맥커터네. 진짜 감각 없다. 열심히 하는 배우예요. 진짜 끊어버렸어요. 절대 아무것도 일 안 밥만 먹어도 주세요. 밥만 주세요. 안 되겠다. 네. 어쨌든 크레온이 자기 왕위를 뺏기 위해서 테레시아스하고 짜고 이러고 있구나. 라고 해서 크레온이랑 막 싸워요. 근데 크레온이 또 이제 자기 부인과는 또 형제지간이니까 부인이 그걸 중재하려고 온단 말이야. 그리고 크레온이 나를 지금 나한테 음모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 라고 하니까 여보 그런 게 아니다. 내 전 남편은 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하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얘기를 듣고 오이디푸스가 뭔가 뜨끔한 거야. 그래서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장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오카스테와 오이디푸스의 독백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카스테는 완벽에서 약간 모자란 미모의 김유린 배우께서, 오이디푸스는 여전히 커다란 원의 얼굴,
신용빈 배우 밥만 주면 하는 신용빈 배우께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밥을 먹지 않은 상태. 예,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일이라면 조금도 염려 마세요. 그대는 내 말을 듣고 명심해 두세요. 필멸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미래사를 예언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해 내가 간단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전에 라이오스에게 신탁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 아폴론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사제로부터 말이에요. 그 신탁이란 운명이 그를 따라잡아 그이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손에 그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소문대로라면 라이오스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새 길이 만나는 곳에서 어느 날 다른 나라 도둑들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태어난 지 4일도 안 돼 라이오스가 두 발을 함께 묶은 뒤 하인을 시켜 인적 없는 산에다 내다 버렸어요. 그리하여 아폴론께서는 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고 라이오스는 아들의 손에 죽는다는 그이가 두려워하던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던 거죠. 그렇게 되도록 신탁이 미리 정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면 염려 마세요. 신께서 필요해서 구하시는 것이라면 신께서 몸소 쉬 밝히실 거예요. 예. 이 말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이오카스테의 말을 듣고 오히려 뜨끔합니다. 뭔가 있어. 뭔가 자신을 향해 뭔가 스물스물 다가오는 느낌을 받죠. 엄습해오는. 정황들이 뭔가 비슷해. 자기가 겪은 일과. 그쵸. 그래서 자신의 여정을 이오카스테에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내 아버지는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였고 내 어머니는 도리에이스족인 메로페였어. 그리고 나는 그곳 코린토스에서 으뜸가는 시민으로 여겨졌어. 연회석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가 된 어떤 사내가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화가 났지만 그날은 꾹 참았다오. 하지만 그 일은 계속 내 마음을 괴롭혔어. 그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이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피토에 갔어. 그러자 포이보스께서는 나는 내 어머니와 살을 섞을 운명이고 사람들에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자식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이게 되리라고 말했어. 이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고 별들을 보고 멀리서 그곳의 위치를 재면서 내 사악한 신탁이 예언한 치욕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마 보지 않게 될 곳으로 줄곧 떠돌아다녔다오. 그렇게 방황하던 나는 왕이 살해당했다고 당신이 말하는 바로 그곳에 이르렀어. 내 이제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하겠어, 여보. 내가 걸어가다가 새 길이 만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전령과 망아지들이 끄는 마차와 마주쳤는데 마차에 있는 당신이 말하는 것과 같은 남자가 타고 있었어. 그러자 그 길라잡이와 노인이 나를 억지로 길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나를 옆으로 밀어낸 마부를 화가 나서 때렸어. 그러자 그것을 본 노인이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막대기로 내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 하지만 노인은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손이 잽싸게 휘두르는 지팡이에 얻어맞고는 마차에서 굴러떨어져 뒤로 벌렁 낮아빠졌어. 그리고 난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 예, 잘 들었습니다. 점점 운명이 오이디푸스의 숨통을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네. 보면은 여기서 이오카스테의 말을 통해서 이 이오카스테와 라이오스도 어떤 신탁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아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들을 묶어서 했다. 그러니까 다 신탁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럼 신들은 왜 그러는 거야? 너무 얄궂어. 왜 굳이 그렇게 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근데 진짜 그 신탁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르죠. 근데 들었어야 될 운명이었나 보지. 근데 옛날 신들은 그렇게 진중하지 않다니까 꼭 얘기를 해, 입으로. 지들이 얘기한다고. 운명을 믿으세요? 문득 갑자기 그런 질문이 떠오르네. 저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김유림 배우는. 저도 운명을 믿지 않아요. 김영환 배우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인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러나 하루하루 전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딪히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운명을 개척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건 맞죠. 그게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컨트롤할 그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그것은 때문에 받아들인다. 예. 그쵸. 그쵸. 진리죠. 거스르진 않는다. 아무튼 그때 당시 이 작품에 쓰여진 사회 자체는 그리스 사회 두 가지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찬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을 찬양하는 것 두 가지요. 굉장히 어떻게 민주주의와 신이 양립을 돼 있다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위대하고 신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신탁이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그냥 뭐 지금 야 너 이렇게 됐는데 뭔 소리야 재수없게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뭐 그 이제 잠깐 얘기해 보면은 이제 그리스 비극의 주된 목적이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정치 이념을 설파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보는 사람들에게 사실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고자 하는 사실 거죠. 왜 약간 오늘 약간 지적인데 오늘? 근데 이전에 에스킬로스라는 작가가 가장 정치적이었대요.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그리스에 대적하면 죽는다, 망한다 뭐 이런 것들을 썼고 소포클레스는 좀 약간 그 안에서 신과의 관계에서 갈등하는 인간을 썼고 뭐 우리가 메데이아 유명한 에우리피데스는 그 와중에 가장 좀 현대적인 좀 소외된 약자, 여성들에 대한 또 전쟁에서의 패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그 당시는 인정을 많이 못 받았지. 오늘 굉장히 지적이네요. 감성적이라.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저한테 얄팍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요새들로서 생각이 드는 게 그냥 평소에 일상에서 뭐 이제 점집 같은 데 가면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11월에 잘 될 거다. 근데 사람이 꼭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오기가 생겨. 더 그렇게 되는 그게 운명이어서 영향을 받아. 영향도 받고 살짝 끼워 맞추기식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11월에 잘 돼. 당연히 라고 그런 부분이 했더니 있는 건데. 11월에 잘 되려고 10월에 겁나 망해. 일부러?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말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되나 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 점집 안 갔어도 11월에 잘 됐을 거야. 그 얘기 들으면 더 신경 쓰게 된다고.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괜히 신경 아니, 다들 쓰게 그렇죠. 되죠.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그냥 모르고 살면 모르는데. 누구 좋아하면은 이름으로 숫자 점 해가지고 아. 퍼센트 높게 나오면 괜히 자신감 생겨가지고 그쵸. 그 자신감으로 또 메이드가 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메이드. 나는 완전히 지금 메이드 됐지. 지난주에 이어서 많이 초조하신가 봐요. 나는 사랑받는 남자 사이 사우 아빠 은주 남편. 서은주 배우님 댓글 감사해요. 야, 이게 진짜 뭐 없구나, 방송의 컨셉이. 야, 이렇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좋다. 정말 저번 게스트에 이어서 또 이런 걸 굉장히 잠깐 지적이었다가 나락으로 또 떨어졌죠. 정말 파도와 같은 방송입니다. 네, 게스트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느끼고 가세요 항상.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자꾸 떠오른다. 집에 가서 생각해서 재밌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오늘의 이 녹음이 여러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그쵸. 사실 운명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결과를 무섭네. 몰라야 되잖아. 그죠? 몰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야 운명이라는 건 없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지만 예. 결과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아까 저는 그냥 결과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 그냥 저는 뭐 이기주의입니다. 아이, 뭐, 좋습니다. 네, 우리도 맞아요. 그냥 방송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해보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열 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는 우리 없지만 이거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9번까지는 내가 될 수 있다. 되게 계속 그 얘기만. 댓글을 굉장히 집착하는. 안돼 사실 집착을 안 해. 아니야. 실제로 저희는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자꾸 떠오를 뿐. 그게 집착인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집착해. 이거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까 사과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왔다 갔다 해. 감정이 급하다. 너무 심해. 나 여성으로만 늘어나고 있어. 야, 나 그런 식이야. 정말 아무 말이구나. 진짜. 이럴 때 다음 순서를 진행하면 되는 자, 겁니다. 이럴 때 바로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광고! 네, 제가 광고할 제품은 아니지만 저는 어떤 앱을 광고를 하고 싶은데요. 어플. 네, 이노빌이라고 그 여성 의류를 싸게 파는 앱이에요. 안타깝게도 남성 의류는 없지만 그래서 여자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꿀팁입니다. 이노빌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도매가의 여성 의류를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요. 예, 사실 도매가로 사려면 대량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단 몇천 원으로 하나씩 소량 구매가 가능한답니다. 이게 의류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잘 찾아보면 예쁜 옷이 아주 많아요. 옷이 튼튼합니까? 네? 싼 게 비지떡 아닙니까? 굳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와이프에게도. 예, 기회를 주세요. 김유린 배우의 선택, 이노빌. 김유인 배우의 스타일을 따라잡고 싶으신가 하면 뭐 이노빌. 완벽에 조금 덜 미치고 싶다면 이노빌.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들었습니다. 이노빌. 네, 와, 굉장히 실용적인 광고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내한테 뭐 좀 많이 괜찮다면은 한 벌 사주고 싶네요. 차라리 네. 이거를 만약에 와이프가 듣지 않았다면 저 혼자 다운받아서 산 다음에 생색내기로. 그러고 보니까 또 김영한 배우 그 부인분이나 그 제 아내가 또 먼저 듣게 되면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쉽지 반가운 일은 않네요.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씁쓸하네요, 왠지. 생색을 내려면 한 100벌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운명인가 봐요. 네. 예, 다음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벌써. 네,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세 번째 장면이죠. 네. 오늘의 마지막. 어떤 장면을 읽게 되냐면 이렇게 이오카스테와 오이디푸스는 계속 걱정을 하고 이오카스테는 계속 안심을 시키는데 아까 줄거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린토스의 사신이 와서 코린토스의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내 아빠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된 거야. 신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네? 나는 그럼 이제 엄마만 조심하면 되네? 라고 했더니 사신이 너는 그 엄마는 네 엄마가 아니야. 사실 너는 여기야 여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걱정해야 할 여자는 여기 이오카스테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드디어.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 상태에서 오이디푸스는 진짜 아예 모든 진실을 다 까발리고 싶은 거고 이오카스테는 제발 그쵸. 제발 여기서 멈춰달라. 이오카스테도 이제 알아버린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눈치챘는데 여기서 제발 여기서 멈추자. 제발. 근데 오이디푸스는 알아야겠다 하고 실랑이를 하는 거고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를 이기지 못해서 퇴장해버리고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죠. 네.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완전히 그 오이디푸스를 갖다 죽이려고 했던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와서 아예 정말 만천하에 오이디푸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장면까지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보, 당신은 방금 우리가 사람을 보내 불러오게 한 그 자를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자요? 이 사람이 말하는 자가 누구면 어때요? 조금도 신경 쓰실 것 없어요. 그따위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다 허튼 소리예요. 이런 단서를 잡고도 내 출생의 비밀을 밝히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지 않소. 당신 목숨이 소중하시다면 제발 이 일은 따지지 마세요. 나는 괴로워 못 견디겠어요. 염려 마시오. 내 어머니가 노예이고 내가 3대째 노예로 밝혀지더라도 당신이 천민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테니 말이오. 제발 내 말 들으세요. 부탁이에요. 더는 따지지 마세요. 진실을 분명히 밝히지 말라는 당신 부탁 들어줄 수 없소. 나는 좋은 뜻에서 당신에게 최선의 조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최선의 조언이 아까부터 나를 괴롭히고 있어. 불운하신 분. 당신은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지 않기를. 누군가 가서 그 목자를 이리 데려오고
이 여인은 자신의 부유한 가문을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오. 가여운 분,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며 다른 말은 차후에도 듣지 못하실 거예요. 이오카스테 궁전으로 퇴장. 그리고 오이디푸스를 갖다가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러나 죽이지 않았던. 목자가 드디어 질질질질 끌려옵니다. 오이디푸스 앞에서 들어보시죠. 가장 훌륭하신 주인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대는 이 사람이 묻고 있는 아이에 관해 말하지 않았어.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허튼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흔쾌히 말하지 않으면 울면서 말하게 되리라. 제발 부탁이오니 나 같은 늙은이를 학대하지 마시옵소서. 누군가 당장 저자의 두 팔을 뒤로 묶지 못할까? 왜 이러세요? 불운한 내 신세.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옵니까? 이 사람이 묻고 있는 그 아이를 그대가 이 사람에게 주었느냐? 주었사옵니다. 그날 내가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않아도 이실죽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말씀드리면 나는 더 확실히 죽게 될 것이옵니다. 보아하니 이자가 더 꿈을 낼 작정인 게로구나. 아니옵니다. 내가 주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사옵니까? 어디서 났느냐? 그대의 아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냐?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받았사옵니다. 여기 있는 시민들 중 누구에게서? 어느 집에서? 더는 제발 부탁이니 주인님, 더는 묻지 말아주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 묻게 하면 그때는 끝장이다. 그러시다면 그 애는 라이오스 집안의 아이였사옵니다. 노예였나 아니면 그분의 핏줄로 태어났나? 아, 이제야말로 끔찍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듣지 않을 수 없고 그래도 기어이 들어야겠다. 그러시다면 그분의 아들이라 했사옵니다. 안에 계신 마님께서 그 사연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 아이를 그대에게 주었는가? 그러하옵니다, 왕이시여. 무엇 때문에? 나더러 그 아이를 죽여 없애라고. 제가 낳은 자식에게 감히 어찌 그럴 수가? 사악한 신탁이 두려웠기 때문이옵니다. 어떤 신탁이었지? 그 아이가 부모를 죽일 것이라는 말씀이었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대는 그 아이를 이 노인에게 주었는가? 그 아이가 가여워서 그랬사옵니다. 주인님, 나는 그가 그 아이를 자기 나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구해 가장 큰 불행을 가져왔나이다. 만일 그대가 이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라면 알아두소서. 그대는 불운하게 태어났사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햇빛이여,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의 길을. 나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태어나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하여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구나. 예, 아이고, 진짜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얄궂은, 정말 운명입니다. 불쌍해. 예, 사실 이러고 나서 퇴장한 이오카스테는 자살을 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브로치로 눈을 찌르는데 이 장면은 실제로 뭐 희곡에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희곡을 쓰는 원칙에 이런 장면들은 등장하지 않게 돼 있어서 그냥 말로만. 네, 코러스의 대사로 자살하셨습니다. 눈을 찌르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리딩을 하지 않았어요. 네.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 불쌍해요. 그 자살을 하지 않고 눈을 찔렀다는 그 행위에도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자살을 하지 않고 목숨을 끊지 않고 눈을 찔렀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왜 눈을 찔렀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마도 차라리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추악하다고 볼 수 있는 진실이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입 밖에 뱉은 약속을 사실은 도망치지 않고 지킨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추방이 돼야 되죠. 그쵸. 자기 말에 의해서. 자신의 말에 의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는 도망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약간 비겁한 느낌일 수 있죠. 네. 추방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저질러놓은, 자기는 지금 자기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 세상을 계속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비통하면서도 용감한 선택이죠. 엄청 어려운 선택이에요.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동안 본 것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사실 이런 걸 되게 차용한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갖다 쓴 거고 뭐 연극이나 영화로 현대판 오이디푸스라서 그을린 사랑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문학 작품이나 어떤 작품들 보면 아들이 홀어머니를 이렇게 뭐 모시고 있는 어려운 가정에서 그런 장면들 많죠. 그런 설정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 그쵸.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문학적 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부터 없는 거야. 마치 어머니랑 어머니랑 가장처럼 어머니의 가장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한 명의 인간으로 봤을 때는 진짜 좀 확실히 범인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굉장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 저는 방금 이거 김유림 배우 굉장히 안 좋은. 저는 김유림 배우 역시 완벽해서 약간은 모자란. 구멍이 많아요. 얼굴이 완벽한 거였구나. 얼굴이 완벽한 거였구나. 다른 데서 구멍이 좀 컸네. 근데 제가 이 오이디푸스 왕 작품을 가지고 그 수업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네. 저거 가끔 수업을 합니다. 네, 저도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좀 만약에 운명이 있다면 그냥 자포자기로 살 것 같다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뭐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거 교훈을 주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 어쨌든 저는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 만약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좀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정해져 있다면 오히려 가볍게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오히려 정해져 있다면.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하나 있잖아요. 죽음. 그래서 죽기 때문에 삶이 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죠.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죽었죠. 그렇죠. 우리는 가장 천천히 지금도 죽어가고 1초씩 죽어가고 있죠. 굉장히 수준이 높네요, 방송이. 네, 저희는 얄팍한 정도예요. 갑자기. 저는 오히려 우리 오이디푸스 왕이니까 오이디푸스의 얘기를 가장 많이 하지만 이오카스테도 너무 참 비운해. 안 됐어. 너무 지금 약간 어두우니까 얘기를 해보면 이오카스테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이오카스테의 정말 항산화의 비결은 뭐길래 항산화. 아니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뭘 먹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너무 어릴 때 어릴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럴 것 같다. 왜냐면 초경이 시작될 나이 정도의 아이를 가져서 만약에 어린 나이 시집을 가서 낳았다면 뭐 10몇 살 차이가 나서 만약에 오이디푸스가 20대 초반이라면 이오카스테가 30대 중반이면 가능은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진짜 이오카스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늠이 안 되죠. 만약 자신이 그 역할을 연기한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죠. 지금 뭘까요? 김유림 배우가 신용 배우가 이오카스테로 할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나도 모르게 상상해버렸어. 굉장히 그 익스트림한 쇼. 내 남편이 알고 보니 내 자식이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뭐 어떻게 가늠이 안 되죠. 저는. 프랑스어 오정 감독인가요? 투 마더스가 그 프랑스어 오정 감독 건가? 지금 라디오 지금 방송으로 이게 눈치 못 채 지금 방금 엄청난 수의 언어가 김유림 배우의 표정으로 정말 놀라운 친한 아줌마 두 명이서 각자 아들을 크로스 해가지고 상대 친구 아들이랑 이렇게 하잖아. 난 참 근데 별의별 삶이 참 다양한 게 그리고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바 그린 주연의 이렇게 한국 자궁이라는 영화인데 WOMB. 제가 알기로는 자기 아들과 관계를 가져요. 알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근데 이게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진짜 사랑의 감정이 생겨요. 유전자적 이유였어요. 자기 남편 같은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였나? 사실은 저는 그 인간의 심리 혹은 뭐 우리 아까 운명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인간의 심리라는 어떤 거대한 우주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바들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했는데 있잖아. 네, 완전 있어. 그게 있는 거에 너무 대해서는 많아. 그냥 있구나 라고 해야지. 그거를 뭐 왜라고 하면 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왜인지 아는 것보다 왜인지 모르는 게 세상에 훨씬 많은 거예요. 그쵸, 그렇겠죠. 그거를 일부 밝혀내는 게 과학인 거고. 그렇죠. 어쨌든 그냥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를 범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인간으로서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르고 뉴스를 그런 보면 근데 몰랐잖아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정말 그 고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많으면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이 시대에 정말 왕이라면 정말 이 정도는 돼야지 왕감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고 나서의 오이디푸스의 행동이 대단한 게 아닌가. 그건 정말 중요해요. 진짜. 오이디푸스의 이 행동을 보고 이연도가 가사를 쓴 게 아닙니다. 난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면 그세요 그 운명에 모든 게 당당하게 이제 맞서라. 오이디푸스 하 소년의 여름에 그만! 찾아냈다.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저희 나머지 3명은 모르고 있습니다. 절대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영석 연출님과 두 분이서 신나셨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김성재 씨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슬펐죠. 너희들은 마흔 안 될 것 같지? 저희가 마흔일 때. 예, 아무튼 오늘 오이디푸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서 이연도의 사제옥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항상아에 성공했던 이오카스텔. 네. 까지 만나봤네요. 예. 오늘 뭐 어떠셨어요? 뭐 오늘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뜻깊었대. 아니 실제로요. 내가 말하면 다 이렇게 짠 것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정말 진지하게 실제로 그 오이디푸스 왕 또 다른 시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재밌었어요.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계기가 됐고 같은 작품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시각도 다르고 뜻깊은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요? 네. 아니 제가 그 사인 받으면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의미는 뭐 좀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요? 일단 댓글을. 새 봐서 적당히 10번째 될 것 같으면 빠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10번째 노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리고 신용 배우님 방송 나갈 때쯤이면 10번째 채워질 수도 있어. 그죠? 이 방송, 계속 저는 되니까요. 나중에 그 여길 거쳐가신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신용 배우님 잘 되실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거쳐가신 분들이 잘 된다면 저도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뭐 차라리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되실 거예요. 김유림 배우님 소감은? 네, 저도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고전 작품을 이렇게 다 같이 읽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런 시간이 사실 많이 없는데 저도 이제 조금 반성도 하게 됐어요. 오이디푸스가 되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읽어봐야 되고 공부해야 될 희곡인데 제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이고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재밌게 가볍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얘기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댓글 얘기 많이 드렸지만 절대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벤트는 바로 20번째 댓글 이벤트입니다. 네. 저희에게 20번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저희는 뭐 다른 거 드리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이디푸스 왕 단행본 새 거 사가지고 네. 정립은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인을 작게 원하시면 작게 해가지고 사인에 특별히 계속 이렇게 집착하시는 이유는 있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받은 우리가 거라는 드린 거라는 거죠. 거죠. 그쵸. 네. 네. 저도 이해해요. 작게 할게요. 작게. 그냥 크게 합시다. 뭐 크게 해도 그래 되죠. 빈대도 한번 찢어버리면 뭐 되니까. 할 일도 아니야. 사인 할 일도 없고. 아니 글자 위에 하는 거 아니면 크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찢어 아니면 거기다가 위에 하는 거 아니면 그렇잖아요.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신선한 발상이야. 아무튼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20번째 댓글을 다신 분에게 오이디푸스 왕 단행본 저희가 가장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걸로 골라가지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10번째 댓글이 채워져서 제 방에 있는 덩그러니 제 사인이 담겨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네요. 검색어수로 새롭게 될 겁니다.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예,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읽고 얘기 나눠볼 작품은 뭐죠? 또 엄청난 작품이죠. 뭐예요?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품은. 노벨 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오호. 사무엘 베케트의 오호. 고도를 기다리며. 공고를 기다리며. 이야. 또 하나의 띵작이. 여러분들 뭐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굉장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연도 많이 됐었고 산울림이라는 극장에서 이명웅 연출가의 굉장히 작품으로 거의 시그니처 이명웅 연출의 시그니처 작품으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거쳐가면서 공연도 많이 했던 작품인데 과연 그 작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지 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대 게스트는 추후에 공개해드릴게요.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잘까요? 마지막 인사드리고 또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죠. 네. 자,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막바지 더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야리지는 계속됩니다. 카늘고 키게. 안녕.